네, 이번에 위클리 픽 시간입니다. 이번 주 박종훈 기자님이 선택한 첫 번째 픽은 뭔가요? 네, 최근 미국 청소년들 사이에서 아주 위험한 서핑이 지금 유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키워드부터 보시죠. 네, 위험한 서핑이라 뭘까요? 네, 키워드가 열차 서핑입니다. 이 듣기만 해선 도대체 어떤 건지 딱 떠오르지는 않으실 텐데요. 네. 바로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파도 타기? 뭘까요? 자, 지금 열차가 달리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저기 막 질주하고 있습니다. 진짜라고요? 합성 아니고요? 네, 저게 CG가 아니고 실제로 미국 10대들이 열차 서핑을 하는 모습입니다. 지난해만 해도 관련된 집계가 무려 928건이나 되고요. 이게 실제 상황이라는 네, 거죠. 지금 보세요. 다 철제인데 지금 저기서 저렇게 막 위험하게 가고 있잖아요. 다 너무 기어가고 위험해 있어요. 보입니다. 떨어지면 큰일 지금 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위험한 행동을 하는 이유, 바로 SNS에 올릴 영상을 찍기 위해서인데요. SNS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저렇게 위험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아, 무모합니다. 자, 위태롭고 자극적인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서 접근이 통제된 교각도 서슴지 않고 있는데 들키면 10만 원이 벌금을 내야 되지만 위험한 일탈은 좀처럼 멈추지 않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영문이 지금 말리고 있잖아요. 네네, 내려오라고. 네, 근데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현재 이 말리는 데 소용이 없어요. 막 다시 던지고 있죠. 되받아치네요. 아이쿠야, 너무나 위험하고 무모합니다. 이게 지금 영화 촬영이 아니고 실제 상황이라고 제가 계속 놀라서 얘기를 하는데 안전 장치도 없고 큰일 나겠어요. 글쎄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실제로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고 또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정말 많은데요. 네. 지난해 6월 같은 경우는 열차 서핑을 하던 15살 소년이 고가를 통과하던 이 열차 위에서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고요. 네네. 지난 20일엔 이 10대 소년이 열차 서핑 중에서 추락해서 현장에서 숨지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이미 사고들이 발생했네요. 네, 이제 문제는 이게 현장 단속이 이제 어렵다고 그럽니다. 네. 일반 승객들하고 탑승을 했다가 네. 그리고 열차가 출발한 다음에 사다리 같은 걸 타고서 지붕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사전 방지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네. 또 이걸 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청소년들인데 경찰이 이제 단속을 해도 경고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럽니다. 그렇군요. 요즘에 이렇게 SNS를 보면 진짜 점점 더 자극적이고 위험한 영상을 찍는 청소년들이 많아서 걱정되던데 왜 이러는 걸까요? 아무래도 청소년들은 유행에 민감하기도 하고 좋아요나 조회수를 많이 받고 유명해지고 싶고 과시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이죠. 스타가 그리고 되고 싶어서. 네, 그리고 저는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영상 조회수가 많아지면 광고 노출 등 회사 수익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컨텐츠 규제를 위해 나서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최근에는 일부 국가들이 소셜 미디어를 법적으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현재 보이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특히 이 지난해 7월 같은 경우 뉴질랜드에선 바로 구글, 틱톡, 트위터 같은 이 글로벌 소셜 미디어 회사들과 이 유해한 컨텐츠를 줄이는 이 자발적인 행동 강령에 세계 최초로 서명을 했는데 네. 이걸 좋지 않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하. 더 강한 규제를 피하려고 회사들이 선수를 친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픽도 소개해 주시죠. 네, 영국에서는요. 바로 이 해시태그를 단 게시물 때문에 SNS 화면이 빨갛게 물들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키워드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빨갛게 물들고 있다. 뭘까요? 네, 해시태그 토마토 게이트입니다. 토마토 게이트. 네. 감이 전혀 안 오는데요. 네, 보통 게이트 하면 뭐 정치인들의 스캔들 이걸 좀 떠올리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번엔 좀 다릅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시죠. 어머. 자, 엉엉 울음을 터뜨린 아이가 있죠? 네. 토마토를 보여주니까 눈물을 뚝 그치고 저렇게 방긋 웃습니다. 토마토를 네. 좋아하나 봐요. 자, 애지중지 품에 안겨있던 금지 옥엽의 정체 뭔지 궁금하시죠? 뭘까요? 아가가 네, 바로 아니고 방울토마토입니다. 어머나. 자, 영국에서 토마토가 이렇게 보물 대접을 받고 있는 이유. 석주가 지나도록 토마토들이 자취를 감춰버렸기 때문인데요. 겨우 풍기였어요. 토마토를 발견한다 해도 구매 개수가 제한된 상황. 해당 부처 장관이 어떤 반응을 할지 아마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자, 그 해당 We 부처 정말 anticipate 보시죠. the situation will last about another 2 to 4 weeks. A lot of people would be eating turnips right now rather than thinking necessarily about aspects of lettuce and tomatoes and similar. 자, 저 말이 엄청난 풍자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해당 장관은 곧바로 숙무장관이 됐고요. 아이쿠야. 그렇게 풍자 대상이 되면서 국민들은 토마토 게이트다 이런 질타를 이어가고 있죠. 아유, 말 한마디에 저런 것들이 이제 나왔군요. 그나저나 토마토 게이트라 함은 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토마토 부족 사태와 관련된 일이었네요.
그러니까 저도 이 기사를 관심 있게 봤는데 네네. 지금 토마토 값도 엄청 올랐더라고요. 네. 그 상자당 8,000원 정도 하던 것이 1년 사이에 무려 4배 가까이 뛰어넘어서 3만 원이 넘는 그런 가격에 판매된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 보니 정부가 토마토한테 뭐 받았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건데 네. 여기에 담당 장관의 수무 발언이 불난데 기름을 부은 것이죠. 영국 일간지들 헤드라인은 순무를 먹게 하라. 라는 풍자어구로 도배됐고 이제부터 순무가 토마토를 대체한다면서 순무를 갈아 피자를 만드는 풍자 영상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슨 맛일까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토마토만 지금 부족한 것이 아니라 네. 다른 신선 채소들도 품귀 현상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에서 토마토뿐 아니라 채소 품귀 현상이라니 왜 그런 걸까요? 네, 영국은 과일, 채소 같은 신선식품을 대체로 수입을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토마토는 주로 스페인 그리고 모로코에서 이제 수입을 해오고요. 제가 영국에서 유학을 했는데 그때도 보면은 마트에 나와 있는 그런 과일, 채소들이 대체로 유럽산이었었어요. 그래요. 네, 특히 12월에서 이듬해 3월까지 겨울철이 될 텐데 이때는 토마토와 양상추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올해 올겨울 스페인에서 30년 만에 한파가 있었고요. 네. 그래서 농가가 큰 피해를 입었고 또 모로코에서는 또 폭우로 인한 피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네, 이번 채소 부족 사태가 그런데 이게 브렉시트 때문이다 이런 견해도 있거든요. 브렉시트. 웬 브렉시트냐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 정작 이 한파 피해를 받은 스페인이나 아니면 다른 EU 국가들은 이런 채소 부족 사태가 영국만큼 심각하지 않거든요. 자, 그 원인이 브렉시트 이후에 네. 유럽 국가들이 이 영국에 수출하려면 무역 장벽, 통관 장벽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절차가 복잡해지니까 차라리 간단한 EU 시장에 집중을 하자 이 과정에서 이 영국이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건데 실제로 네. EU 국가 네티즌들은 SNS에 이 자국 매대에 꽉 찬 토마토와 이 채소 사진을 올리면서 영국이 스스로 브렉시트로 고립을 자초했다면서 토마토 게이트를 이 조롱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클리피까지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